여기부터 보면 윤리적 딜레마부터 보면요. 뭐가 윤리적 딜레마냐면 누구를 선택하냐는 거죠. 그지? 자, 보시면 자율 사람은 운전자죠. 그러니까 사람 운전자는 본능, 습관에 따라 는 행동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로봇.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라는 건 자율주행차 되는 자율주행차겠죠? 자율주행차는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죠. 그지? 설계한 대로 움직여요. 자, 설계 미리 설계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사람 운전자가요, 습관적으로 이제 사고가 일단 딱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운전석을 피하려고 운행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운전석이 지금 조수석이 더 많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문제에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본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안 다쳐야지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보호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핸들을 튼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근데 이제 로봇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운전자 만약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운전자를 중시할 건지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조수석을 보호할 것인지. 그지? 설계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결과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즉 조수석이 많이 찌그러져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인간이 운전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운전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율주행차에는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거야. 뭐를 먼저 보호하도록? 운전석을 먼저 보호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거나 심지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자율주행차에 한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윤리적 딜레마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운전자를 보호하도록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조수석, 아니면 다른 승객을 먼저 보호하도록 설계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결정 자체가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기 힘들다는 거지. 그지?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된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단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의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러니까 컴퓨터를 판단하는데 운전석을 중시할 것인지 조수석을 중시할 것인지 뭐 이런 거죠.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을 예를 들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져요.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을 하든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한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돼요.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입니다. 유사한 실제 상황의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죠? 실제 상황에서. 왜냐면 급박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수석 부상률이 더 높아요.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 왜? 본능이라고 보는 거죠. 컴퓨터는 달라요. 컴퓨터는 모든 것을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앞두고 어떤 판단이 흐려지거나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뭐뭐 탓이다 라는 말이 합리적으로 타당할 것인가. 자, 여기 부분. 요 문장은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는 통계를 다른 책에서도 본 적이 있다. 다른 책에 본 내용을 참고했네요. 다른 책과 비교했네요. 근데 성급하게 판단 단정 짓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택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자, 뉴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보는 거죠.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저 밑을 조금 더 내려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고민해 보니까 글을 더 쉽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밑에를 조금 더 볼게요. 미안해요. 이게 지금 잘 조절이 안 되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빈칸 채워볼게요. 지금 얘가 뭘 한 거냐면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보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통계 자료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생각 친구랑 어떻게 해서 비교했죠. 다른 사람과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어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글이었고 빈칸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사람을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세계적으로. 자, 90%는 누구의 실수?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이동, 자율주행차는 어린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때 이동이 편리해지는 거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요. 자동차의 문화와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거다라고 좀 효과적, 긍정적 효과 얘기했고요. 몰입감과 뭐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 무슨 문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윤리적 딜레마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겪은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그죠?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었고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들, 필기한 내용들 차근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